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엔 두 번 보니까 좋네요. 그래요? 예, 수요일에도 보고 금요일에도 보고. 정말 좋습니까? 예, 아주 기분이 좋아요, 보면. 네, 뽀뽀 한번 할까요? 이 공개적인 방송 자리에서는 금지할 행동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 있죠.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예, 오늘 엄경영 소장님하고 가상대결, 동대문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표하고 전국 의석수 예측 하는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대문을 김경진, 장경태 여론조사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여론조사는요, 공개하기 전에, 공개가 벌써 됐네요. 저 보시면서. 아직 이제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여론조사는 사실 달리는 자동차, 흐르는 강물, 저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한번 형성되면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쭉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번 이 새가 붙으면 기운이 붙으면 잘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꺾일 만한 어떤 격변이 있을 때. 근데 제가 제 자랑하는 데 굉장히 서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오셨을 때 모든 언론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그 유튜브를 가끔 보시는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갖고 희망이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메시아가 될 거다. 메시아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은 메시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줄 새로운 인물을 찾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안철수가 그렇게 등장을 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돼 있죠. 그리고 이번 선거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정말 이 침묵하는 보수들을 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는 흐름으로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흐름이 한번 생기면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대문 장경태, 김경진 양자 대결 한번 보시죠. 네. 저걸 보시면서요. 다소 조금 실망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45대 40. 그러니까 김경진 후보가 조금 이제 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대문이 지난 총선 때는 무려 20%포인트나 많은 격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은 10.74%포인트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가 1.03% 조금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때는 그 격차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6.11%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이필영 후보가 이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동대문이라는 지역의 그 여건이 보수 강세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대문 갑을 원래 이제 갑이 구도심 원도심이고 을이 신도심인데 최근에 동대문 갑은 거의 이제 개발이 마무리돼서 오히려 보수 쪽으로 조금 흘러가 있고요. 동대문 을은 이제 개발이 되긴 됐는데 옛날에 됐던 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동대문 전체가 저는 이제 보수 우위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요. 개혁신당으로 넘어간 허은하 전 의원이 여기서 열심히 표밭갈이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경진 전 의원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광주에서 허은하 전 의원이 계속 표밭갈이를 하다가 개혁신당으로 넘어갔는데 아마 이제 보수 결집이 아직은 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의 인지도 이런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구체적인 통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그 전에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정당 지지도하고 연령별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좋겠네요. 아까 이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20% 정도 이겼고 21대 총선에서는 장경태 후보가 약 11% 민주당이 앞섰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5% 정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로 나왔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1% 약 6% 정도 지금 추세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 중에 지금 나왔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조사를 하는 지역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상당히 앞섰던 전통적으로 텃밭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약세였던 지역, 그런 지역 중에 격전지로 지금 바뀌고 있거나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뭐 2, 3%, 한 4, 5% 지는 건 과거에 비하면 오히려 굉장한 변화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민주당 텃밭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과거에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영등포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계양을도 그렇고 다 그런 데를 조사하고 있고 지금 동대문을도 앞서 20대, 21대 총선에서 봤다시피 뭐 20%, 10% 민주당이 앞선 지역인데 지금 오히려 22대 총선에서는 상당히 줄어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번 지금 저희 조사 중에 한 5% 정도로 지금 아직은 김경진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정당 지지도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또 연령별로 세대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역할을 바꿀까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 양자 대결에서는 이제 5%포인트 정도 지는데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오차 범위가 4.4%니까 8.8%포인트까지도 어느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체적인 통계보다는 그냥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죠. 예. 네,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당 지지도는 좋습니다. 뭐 36대 35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양 후보의 격차가 나느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제 보수 결집이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보수 세력이 김경진 후보 쪽으로 아직은 결집이 안 됐다. 이런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김경진 후보가 아직은 인지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근데 인지도 문제는요.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2, 3주 정도면 인지도 문제는 이제 깔끔히 해결이 돼서 아마 지금도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거의 이 세대별 투표율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세대별 투표율이 거의 한 4 내지 5%포인트의 격차를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는 초박빙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연령별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연령별, 세대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남녀 차이는 별로 없고요. 남녀 차이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좀 보시면 지역으로 치면 답심리 2동, 장안 1, 2동.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김경진 후보가 우세한 지역인데요. 아마 여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20대, 30대는 이제 장경태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20대,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소극적인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상 개표함을 열면 20, 30대에서는 비슷하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이 강력한 민주당 지지 기반인데 저기서는 이제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50대는 이제 최근 그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약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0대가 우리 사회의 허리 내지는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안정희구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오는데 아마 그 50대 실제 표심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한 55%,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45%,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는 앞으로 조금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대, 70대에서는 뭐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60대는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유권자 비중은 대략 한 30%인데 실제 투표자 비중은 40%가 넘는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6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4050은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2030은 이제 한 20% 초반으로 줄어드는데 남녀로 나뉘어져서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60대와 40대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연령에서는 5 내지 10%포인트 민주당이 앞서지만 40대와 60대에서 생기는 그 갭을 메꾸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 일부 지역하고 연령별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엄 소장님은 유권자 지형의 이렇게 변화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연령 세대별도 그 유권자 지형의 변화의 하나의 축인데 다른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인 수하고 실제 투표자.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유권자 지형 문제하고 좀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상황과 좀 연계시켜서 좀 간략하게 여론조사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번 선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그 이제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여소야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거를 이제 그 이중 권력 내지는 분점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ivided governmen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게 이제 정부는 이제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죠. 다만 정부의 힘이 훨씬 세죠. 그렇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거의 2년 동안 발목을 잡아왔다. 그래서 이 정권 심판에는 야당 또는 이재명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완전히 개판 쳐놓고 다시 와갖고 지금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양평까지 갔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정권 심판 논리는 별로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은 되게 민생, 한동훈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컨셉이고요. 이 민주당은 개딸 공천, 그 다음에 이 정권 심판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이 대결에서는 이 포지티브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민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다소 우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권자 지형은 방금 이제 허현준 앵커 말씀하신 유권자 지형은 60대 이상은 이제 국민의힘, 4050 민주당, 2030은 남녀 이렇게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유권자 비중과 투표자 비중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은 선관위에서는 선거인이라고 합니다.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뭐 선관위 말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선관위가 얘기하는 그 이제 선거인 비중은 60대 이상이 31, 그 다음에 4050이 37.5, 또 2030이 3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로 이렇게 비중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60대 이상이 41, 그 다음에 4050이 38, 또 2030이 21,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에서는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국민의힘이 석권할 것으로 봅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